우리는 무언가를 끊임없이 먹습니다. 산다는 것은 곧 먹는다는 것이죠. 그런데 현대인들이 잘 먹으면 먹을수록 왜 세포는 더욱더 영양소 결핍에 시달릴까요? 왜 점점 더 알 수 없는 질병에 노출될까요? 그리고 영양제를 구입하는 비용이 늘어가는 만큼 몸도 좋아져야 할 텐데 오히려 몸이 안 좋아지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 채널에서는 자신의 몸에 맞는 영양제를 고르는 법에 대해 다루어 볼까 합니다. 오늘은 활성형 엽산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게요. 엽산의 엽은 낙엽할 때 엽, 즉 초록색 잎을 뜻합니다. 그래서 야채류, 시금치, 쑥갓이나 깻잎 같은 거요. 그리고 과일류, 오렌지, 딸기, 토마토 등 이 자연에서 온 식품에 존재한답니다. 이렇게 흔하디 흔한 엽산이지만 현대인들은 엽산 부족에 시달립니다. 왜 그럴까요? 첫 번째, 한국 사람은 음식으로 엽산을 섭취한다 해도 몸에 필요한 물질로 바꾸는 능력이 떨어집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엽산이 아니라 활성형 엽산인데요. 한국인은 엽산을 활성형 엽산으로 못 바꾸는 사람이 70%나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 엽산을 구입하실 때는 활성형 엽산인지 꼭 확인하세요. 엽산은 천연인지 합성인지가 중요한 게 아니고 활성형인지 아닌지가 훨씬 중요하다는 사실 잊지 마세요. 두 번째, 식습관이 변했습니다. 엽산이 들어있는 자연식품을 많이 먹지 않죠. 많이 먹어도 못 바꾼다는데 먹지를 않으니 더더욱 부족하겠죠. 세 번째, 오래 살기 때문입니다. 옛날에는 환갑잔치를 할 정도로 평균 수명이 짧았는데 이제는 120세 장수 시대가 되었잖아요. 활성형 엽산이 2배로 필요한 시기가 된 것이죠. 그래서 저는 상담을 통해 영양제를 추천해달라고 할 때 활성형 엽산을 자주 추천하는데요. 누구나 복용하면 좋은 활성형 엽산을 특히 어떤 사람이 먹으면 좋은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활성형 엽산이 우리 몸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 알아봐야겠죠? 엽산은 우리 몸에서 아주 중요한 두 가지를 하는데요. 하나는 메틸기를 퍼날르고 하나는 수소를 퍼날르는 일입니다. 엽산 바쁘다 바빠. 엽산은 메틸기를 여기저기로 퍼서 날르는 일을 하는 부지런한 일꾼인데요. 이것을 조금 어려운 말로 메틸레이션이라고 합니다. 메틸기라는 것은 탄소 하나에 수소 3개가 붙은 CH3를 말하는 건데요. 이게 생명활동에 무진장 중요합니다. 자, 어디에 퍼날르는지 한번 볼까요? 첫 번째, DNA와 RNA가 합성을 할 때 메틸기가 꼭 있어야 합니다. DNA와 RNA가 무엇인지 아시죠? 유전자 지도잖아요. 유전자 지도가 제대로 형성되지 않으면 세포가 이상하게 형성된답니다. 태아의 신경관 결손 같은 기형아 유발의 원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임신 준비할 때 꼭 엽산을 먹으라고 합니다. 두 번째, 암 억제 유전자도 메틸기가 있어야 활성화됩니다. 우리가 암 유전자를 가지고 태어났어도 암에 걸리지 않는 이유는 암 억제 유전자가 열일을 하기 때문인데요. 만약 메틸기가 부족하게 되면 암 억제 유전자가 꽁꽁 묶여서 꼼짝달싹 못하기 때문에 암에 노출되기 쉽습니다. 암 억제 유전자를 켜고 끄는 것이 바로 메틸기입니다. 이것을 조금 어려운 말로 후성 유전이라고 하죠. 세 번째, 메틸기가 단백질의 찌꺼기인 호모시스테인을 없애줍니다. 음식물 찌꺼기가 플라스틱 봉지에 들어있으면 악취를 내뿜는 쓰레기에 불과하지만 시골집 뒤엄자리로 가면 소중한 거름으로 재탄생하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몸에서 생리활성을 다한 단백질의 찌꺼기인 호모시스테인도 엽산을 만나면 소중한 자원으로 재탄생합니다. 호모시스테인이 엽산을 만나지 못하면 혈액을 오염시키며 생명까지 위협하게 되는 거죠. 네 번째, 엽산이 있어야 신경 전달 물질이 잘 만들어집니다. 기분을 좋게 하는 세로토닌, 잠을 잘 오게 하는 멜라토닌, 집중력을 좋게 하는 도파민, 교감신경을 흥분시키는 에피네프린 등등 인간을 인간답게 하는 신경 전달 물질이 엽산액에서 메틸기를 받아야 완성이 됩니다. 다섯 번째, 메틸기가 있어야 에스트로겐 우세에서 벗어납니다. 여성 호르몬은 에스트로겐과 프로게스테론의 균형에 의해 건강하게 유지되는데요. 현대인들은 에스트로겐은 지나치게 많고 프로게스테론은 지나치게 부족해서 에스트로겐 우세로 인한 각종 호르몬 불균형으로 고생하고 있습니다. 다낭성, 따님, 생리통, 생리전, 증후군, 자궁, 근종 등등이 대표적인 예죠.
활성형 엽산은 몸에서 쓰임을 다한 에스트로겐에 메틸기를 붙여서 몸 밖으로 내보내는 일을 한답니다. 6번째, 그 외에도 산화질소라고 혈액순환에 꼭 필요한 물질이 있는데요. 이 산화질소를 만드는데도 엽산은 꼭 필요합니다. 바로 엽산이 수소를 전달해주기 때문이죠. 자,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활성형 엽산을 먹어야 하는지 아시겠나요? 임산부는 너무 당연하고요. 생리전 증후군이나 생리통, 자궁질환 등 호르몬 불균형으로 고생하는 사람도 무조건 먹어야겠죠? 담배 피는 사람, 고기가 있어야 밥 먹는 사람 등등 식습관이 안 좋은 사람도 좋겠죠. 우울증이나 불면, 기억력 감퇴로 고생하는 사람, 또 공부하는 수험생도 당연히 좋겠죠. 암 환우분이나 암을 예방하고 싶은 사람에게도 강력히 추천합니다. 파킨슨이나 치매, 하지불안 증후군 환자도 당연히 효과가 있답니다. 또한 우리가 복용하는 각종 약들이 엽산의 흡수를 막거나 엽산을 고갈시키기 때문에 약을 많이 드시는 분들은 꼭 챙겨 드시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산제나 항생제, 진통제, 피임약, 우울증약, 항암제, 항정관제 등등이 대표적으로 엽산이 필요한 약물들입니다. 이렇게 써보니까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이 있을까 싶네요. 활성형 엽산은 이제 120세 장수 시대의 필수 영양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요즘은 물질이 점점 진화해서 액상으로 된 4세대 엽산이 흡수율도 좋고 효과가 좋으니 많이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